자, 파마리서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가 급락하고 난 뒤로 자, 여러 차례 걸쳐서 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서 돌아 들어오면서 리버설 들어온다 라고 들었고요. 자, 오늘 이제 리버설이 완성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차트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도로 위로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되죠. 올라 들어간다. 자, 앞쪽에 자, 분석해 드렸던 거 보면 지금 파마리서치가 이렇습니다. 파마리서치. 자, 저쪽에 자, 앞에서부터 뭐 그냥 묻어버려라 라고 자, 앞에서부터 얘기 들었죠. 그냥 뭐 조정 나오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묻어버려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작년 말하고 이런 쪽에 나올 때, 그렇죠? 이제 눌림목에서 더 올라야죠. 안전하게 단타치기. 가장 좋은 종목. 그래서 중간에 또 내려올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주기적 발작 증세라고 해서 그냥 저가 사면 된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저 앞에서부터 지금 쭉 추천드린 겁니다. 자, 돌아서 이제 최근 이슈입니다. 최근 이슈. 최근 이슈예요. 그 앞쪽에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주간 연기금 매도 1위 6개월 전에 작년 11월달 같은 경우에도 문제 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연기금 얘기 들었잖아요. 세계 최대 연기금이란 놈들이 맨날 단타 칠 생각만 하고 있다. 그것도 제일 좋은 종목들 가지고 하나 에어로 가지고 단타 치고, 현대로템 가지고 단타 치고, 삼양식품 가지고 단타 치고, 현대일렉 가지고 단타 치고, 하이닉스 가지고 단타 치고, 우리 연기금 이러고 있잖아요. 당연히 코스닥에서도 제일 좋은 종목 알테오진 가지고 단타 치고, 파마리서치 가지고 단타 치고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때려가지고 주가 늘려 들어갈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찬스가 돼요. 자, 이제 다시 좁혀서 자, 최근 이슈입니다. 최근 이슈. 최근에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처음에 자,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냐, 이건 무지성으로 사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쪽 이슈, 분할 이슈 저거를 설명을 안 드렸었기 때문에 분할 이슈를 또 설명을 같은 날 연달아 분석을 내가 해드렸는데요. 원드는데 10일 전 9일 전으로는 날짜가 다르게 표시났네요. 자, 같은 날 두 개 여기 1, 2 다 분석해 드린 거예요. 얘가 이제 나눠서 하나, 둘, 그래서 그거 보면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두 개 분석을 해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비율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굉장히 쓰는 것 같아서 분할 비율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3일 전 저가 사서 들어올 때는 이 분할 구조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분할 전에 사서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받는 거다. 이거는요, 적어도 이 종목에 있어서는 제가 수시로 우리 기관들이 뻘소리 헛소리 하되는 거 그거 뜯어가지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리포트를 내놓고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씹어버리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식으로 뭐 피커 뜰 것 같으면 세상에 모를 종목이 뭐가 있냐.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니도 빨리 가서 뒤져버려라 막 이렇게 욕도 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툭하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 얘기가 맞아요. 맨날 틀리지는 않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간혹 가다가 기관이 옳은 소리도 해요. 이번 같은 경우 옳은 소리 안 갑니다. 합산시총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거고요. 안 그러면 미쳤다고 무슨 소나게나 다 분할하냐고. 분할하면은 주가가 다 박살난다고 생각해보죠. 분할하면 주가가 박살나가지고 시총이 까지는데 왜 대주주들은 그렇게 분할을 못해서 안달을 하냐 이거야. 간단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 쪼개기 상장 전 세계 1위, 다른 나라들의 4배, 5배. 그렇죠? 중복 상장 비율이 18%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요. 4배, 5배나 높아. 그렇게나 많이 쪼개기들 했단 얘기야. 그러면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분할한 뒤에 합산 시총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대주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맨날 뉴스에는 그래서 지분 가치가 얼마고, 그래서 방식이가 가치가 얼마고, 양모 씨가 가치가 얼마고 맨날 얘기 듣잖아요.
허관난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 가치가 쪼그라들어가면 분할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쪼그라드는 셈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많은 분할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주주들이 하나같이 다 대가리 총 맞은 놈들이냐 이거야. 현실적으로는 분할만 하면 무조건 늘어난다 이거죠. 그게 분할의 마법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소나 개나 틈만 되면, 이유만 되면 내가 대주주라도 나 같아도 쪼개기 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대주주라도 저 앞에서부터 분할 이슈 나올 때마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에서는 내가 대주주라도요 쪼개기 할만 하면 해요. 무조건 내가 돈 버느니까. 그것도 돈을 그냥 벌어? 얘 시가총액이 5조거든요 수천억을 버는 겁니다. 쪼개기 한 번 해서. 이걸 왜 안 해? 이걸 왜 안 해? 쪼개기 한 번 하면 수천억을 버는 건데, 내 지분 가치가 수천억이 올라가는 건데, 누구나 할 수밖에 없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더 돈을 많이 버는데, 물적 분할은 이제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거 하면 죽여버리죠. 예? 뭐 근거했다 그러면 뭐 이제 투자자들이 그냥 뭐 횃불 들고 집에 와가지고 불지르게 생겼으니까요. 예? 당장 이제는 정권도 바뀌어서 정부한테 맞아 죽습니다. 물적 분할하면. 그러나 인적 분할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 걸 철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올라 들어왔어요. 자, 이제 이게 벽이었는데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드렸었죠. 내려올 수도 있다. 지금 그 내려올 수 있다라는 벽을 넘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 뷰는요, 이거는 진짜 기관이 맞아요. 기관이 맨날 개 구라만 치는 이 기관들, 입만 벌리면 구라죠. 입 벌고.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거. 법규 준수해서 상장했다, 산정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법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지들 마음대로 분할 비율을 못 정해요. 이거 이 비율을 가지고도 여러분 착각하시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맘대로 안 돼요. 사실상 중복 상장,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근데 어떡하라고? 우리 제도 자체가 이건 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권장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도 지난 분석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오히려 정부에서 분할을 권장을 했어요. 그 결과가 전 세계 최고의 중복 상장 비율입니다. 세금 감면까지 해주면서 분할하라고 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 뭐 이렇게 기업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야, 세금도 감면되고 내 재산은 늘어나고 꽝 먹고 알 먹고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소나기나 다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 자체는 임의로 정하지를 못해요. 이거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요. 앞에 얘기 드는 것처럼 이거 대통령실에 탄원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한다 그래봐야 이 바보들이야. 참 답답해요. 아니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뿔난 소액주주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물적 분할이 아닌데, 돈 버는 찬스인데. 돈 버는 찬스인데 뭣도 모르고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앞에 설명 들었죠? 이건 당연히 들어와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이거 사서 넘겨야 됩니다. 그 전에. 근데 아직까지 분할 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쵸? 분할 전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의 형태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분할 전까지 시간이 많이 해서 박스에 들어갈 텐데, 약세 박스 가능성을 오늘의 의미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갔다가 누르는, 다시 누르는 형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르는 형태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2만원 단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44, 42, 40 이렇게. 그래서 40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사서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라인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가격선은 그냥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44, 이건 미스코리아도 아니고요. 자, 44, 42, 40 통짜 몸매입니다. 통짜 몸매.
그대로 적동이 돼요.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이 선이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50만원 위쪽 가격 하고요. 이제 밴드 위쪽 50만원 위쪽 가격 이 위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금 이제 또 이제 팔고 있던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사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 이제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가 다시 이제 백해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예, 팔고 있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돌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팔든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든지 자, 이렇게 여기다 대고 파는 형태로 들어가서 박스를 만들 겁니다. 기관들 그냥 그대로 달려 들어가게 될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얘는 분할 후에 시총이 늘어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가능한 수량을 늘려서 분할 넘겨버리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쉽잖아요. 기관들은 더더욱 쉬워요. 기관들은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재상장되는 날 첫날 시가 가격 누가 정합니까? 기관이 정하잖아요. IPO 신규 상장 첫날 가격 누가 정해요? 개인 여러분이 정해요? 기관이 정하죠. 기관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물량을 이거 왕창 늘리고 난 다음은 늘리면 앞에 얘기된 것처럼 재상장 첫날 2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되는 파마 리서치를 200%를 늘려버리게 되면 시가총액이 분할 전 5조에서 단방에 7조로 가버려요. 7조로. 그러면 당연히 그냥 거저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최대한 박스를 만드는 와중에 이제 분할 전까지 이 누적 매도분 다 플러스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런 경우 거의 다 들어옵니다. 플러스까지. 왜냐면 그냥 먹는 거거든. 이건 기관들이 좋아하는 무위험 차익거래 수준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 자진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 자진 상패들 보면 그 상패 이 공개 매수가하고 현재 가격하고 1%요 편차밖에 안 되는데 그런 종목을 수천만 주씩 사죠. 무위험 차익 거래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먹는 거니까요. 아주 환장을 하고 사거든요. 자진 상패주. 미친 듯이 사버리죠. 그거보다 얘는 훨씬 더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고가 들어가서 눌려지면 받는 쪽으로. 자, 그래서 밑에 쪽 하향 박스는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리버설로 돌아온 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쪽까지 상향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저고가 50만원 위쪽 들어가서 위쪽에서 이제 음봉으로 눌리면 반 팔고 이제 아래쪽에 내려오면 밑에서 또 받고 이런 상태로 끌고 들어가다가 그렇죠? 이제 분할 전 거기까지 사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전 거기까지 해서는 물량을 채워놓고 넘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이가는 정말 좋은 안전빵 스윙 종목에 나온 겁니다. 안전빵 스윙 종목. 최고의 안전빵 스윙 종목이죠. 저 앞에서도 나갔죠? 단타로 안전빵 최고 종목.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안전빵 그냥 가지고 넘겨버리면 되니까요. 안되면 안되면 그냥 홀딩 시켜서 넘겨버리면 돼요. 홀딩 시켜 넘겨놓으면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이런 종목이 분할 이후에 못 올라간다. 아이 왜이래? 알만한 사람들이 뻔한 건데 들어오는 거 보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다 벌써 반 커버했어요. 38만주 매도했던 거에서 벌써 일주일 만에 벌써 반 커버했죠. 반 넘게 커버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오늘 또 들어왔을 게 틀림없죠? 그러면 기관들은 대가리 총 맞은 애들이냐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 뭐 뿔난 소액주주 이따위 기사 듣고 그런 거 믿고 하면요 물량 털리는 거예요. 얘들 이런 거 자주 쓰잖아요. 크라프톤 공모가 회복 요원 급락 그러죠. 여러분들 다 버리면 싹 다 받아가죠. 실리콘2 아마존 매출이 빵원이다 이래가지고서는 괜히 쓸데없느냐고 목표가 하향 이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다 떨어내게 하고 그리고 지놈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현대로템도 그러죠. 뭐 중동에서 전쟁이 현대로템은 폴란드된 종목인데 왜 중동 이슈를 가지고 현대로템을 박살을 내냐고. 왜
예? 그 뒤에 폴란드 이슈 같은 경우도 또 끄집어내면서 지랄을 하긴 했습니다만 11월 달에 깠을 때는 중동 휴전 협상 때문에 깠어요. 이스라엘 휴전 협상. 이스라엘 휴전 협상 가지고 왜 까냐고. 현대로템은 폴란드 전차인데 이슈 모멘텀인데 이런 짓들 하잖아요. 이런 짓들. 이래가지고 무슨 아마존 매출이 빵원 그래가지고 개소리 해놓고 그리고는 여러분들 파는 사이에 다 받아 들어가죠. 이렇게 다 받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대로템 그랬고요. 중동 이스라엘 휴전 협상 그거 나오고 연기금이 그거 나오면서 연기금이 이렇게 개패디기를 쳐가지고 이 꼴을 이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아니 얘가 중동 아우 진짜. 그 이거 이 케이스의 경우도 뭐 소액주주 뿔난 이런 거 여기 혹하시면 안 돼요. 저 소액주주 뿔난 그게 바보 같은 애들이니까. 분할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할의 마법 자체를. 그냥 분할 이꼬는 무조건 악재, 유상증자 무조건 악재, 분할은 무조건 악재, 블록딜 무조건 악재. 증시에 무조건이 어딨어. 그런 겁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도와드리는 전재투자TV 그리고 오르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답을 알려드리잖아요. 진짜 답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진짜 답을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거저먹잖아요. 거저먹는 종목들 숱하게 나오죠. 이런 거 줍줍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줍줍은 주가 박살나는 거 줍줍이 아니라 다 알려드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동 쪽이 아니라 AI 원전 아침서부터 꼽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유 석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간다라고 방향 바꿔가지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 저점에서 14%, SK 이테넥스 25%, 오르비텍 25%, 두산 에너빌 신고가 8% 신고가. 오르게 들어오시면 진짜 길을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반토막 해자 벌써 예전에 지금 다 나갔고요. 지금 답을 들어가요. 계좌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